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진 몸을 소파에 맡기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지 않나요? 이런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게으름과 귀차니즘이 찾아와 내 삶의 변화로고는 1g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쾌락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에 익숙해지다 보니 늘 바쁘게만 움직이고 한 번씩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는 여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은 것들이 풍요로운 시대, 왜 우리는 불안감과 우울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모두 너무 비참한 이유는 비참함을 피하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다. 비참함을 피하고 쾌락의 물질 도파민만 찾게 되는 시대, 나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쾌락과 고통의 관계. 쾌락과 고통은 서로 맞은편에 놓인 추의 저울처럼 작동합니다. 이 저울은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평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초콜릿을 먹는 것과 같은 쾌락을 경험하면 쾌락의 저울이 내려가고 고통의 저울이 올라갑니다. 평형을 유지하려는 저울은 고통의 저울에 그렘린이라는 존재가 올라가 수평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평을 지나 쾌락을 경험했던 만큼 고통의 저울이 내려갑니다. 저울이 고통 쪽으로 내려간 순간 다시 초콜릿을 먹고 싶은 두 번째 중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순간들을 반복하게 되면 그렘린이 내려가지 않고 진을 치게 됩니다. 예전과 똑같은 자극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처음 먹었던 초콜릿보다 더 달콤하거나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됩니다. 충분히 기다리면 우리의 뇌는 중독 대상이 없는 상황에 다시 적응하고 향상성 기준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린다. 중독된 행동을 하기 전에 다른 취미나 활동을 찾아 시간을 활용하면서 중독의 의존을 줄여보세요. 뇌의 저울이 수평을 이루면 우리는 산책하기, 친구들과 식사 즐기기 등 일상의 단순한 보상에서 다시 쾌락을 맛볼 수 있다. 저자는 중독을 멈추기 위해 세 가지 구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리적 자기 구속, 쓰레기통에 버려라.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920년부터 1933년까지 금주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으로 알코올 중독자 수가 급격히 줄었고 알코올 관련 간 질환 비율도 절반으로 내려갔습니다.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은 강력한 구속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순차적 자기 구속. 일정 기간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식사와 단식을 일정 시간 반복하는 것으로 공복 상태를 임의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순차적 자기 구속도 임의로 내가 정한 시간에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주적 자기 구속. 도파민을 여러 범주로 나눠 제한하는 방법이다. 도파민은 보상 그 자체의 쾌락을 느끼는 과정보다 보상을 얻기 위한 동기부여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한다. 보상이 주어지기 전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단서 상황이 생기면 지는 도파민이 급증했다. 보상이 주어질 것 같은 모든 범주들을 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도박꾼들은 범주를 넓혀서 스포츠와 관련된 정보들도 차단함으로써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낌새조차 차리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핸드폰 중독을 막기 위해 핸드폰 박스 감옥 같은 것도 시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중력 설계자들이라는 책에서 보면 수도자들도 집중을 위해 외부인들과 단절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세이렌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배 돛대에 몸을 묶어 유혹을 피해 살아남았습니다. 구속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써왔던 방법으로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수단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다른 발상을 한번 해봅니다. 쾌락 뒤에 고통이 온다면 고통을 선택하면 쾌락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익스트림 스포츠는 쾌락 고통 저울에 고통 쪽을 아주 세고 빠르게 내리친다. 아드레날린 한 방을 곁들인 강력한 고통 두려움은 강한 마약을 만들어낸다. 요새 필라테스를 배우고 있는데 필라테스를 할 때는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통증으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지나간다. 길게만 느껴지던 50분이 지나가면 오늘도 해냈다 라는 생각과 뿌듯함과 쾌감이 함께 온다. 이런 것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쾌락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막에서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 안다면 목이 말라서 가기 힘든 상황이 생기더라도 오아시스가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나에게 묻고 답하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목적, 나만의 목표들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길 응원합니다.